자, 고대 문화사 천문학과 수학입니다. 좀 이 부분은 뭐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천문학은 천체 현상이 농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왕의 권위, 이게 이제 중요하죠. 뭐 일식, 월식 이런 걸 맞추는 거죠. 해성의 출현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걸 이제 자신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자, 고구려를 보면 별자리를 그린 석각 천문도가 있었죠. 고분벽화에도 이런 별자리 그림들이 매우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고구려 석각 천문도는 고구려 멸망 시기에 유실되었으나 조선 태조 때 권근 등이 고구려 천문도의 탁본을 바탕으로 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라를 한번 보죠. 첨성대 7세기 선덕여왕 때 건립됐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이에요. 삼국사기의 일식, 월식, 기상, 이변 등에 관한 관측 기록이 수록되어 있었고요. 백제를 보면 역박사를 두고 천문을 관장하는 일관부를 설치했어요. 일관부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는 누각전 이런 거 설치해서 해시계와 물시계 이런 걸 제작하기도 했죠. 이 김함이라는 사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렸어요. 뭐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병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병술, 병법 이런 병법과 천문학 이런 것 등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을 좀 보면 수학의 실제를 보여주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조형물을 통해 수학이 발달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삼국은 고구려 고분의 석실이나 모지림 천장구조,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의 황룡사지 9층 석탑 등의 수학적 지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대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비례, 균형 이런 것들은 기하학적인 어떤 무늬들 이런 것들은 눈대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석굴암 석굴구조, 불곡사 3층 석탑, 다보탑 등의 건축에 정밀한 수학적 지식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자, 목판인쇄술인데요. 통일신라에서는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함에 따라 불경의 대량 인쇄를 위한 목판인쇄술과 제지술이 발달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요 이름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8세기 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세기 초에 제작된 두루마리 불경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불국사 3층 석탑에서 1966년에 해체 보건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판 인쇄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것이다. 증거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당나무로 만든 신라산 종이가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 보존될 만큼 이 신라의 종이 기술은 매우 우수했다. 이런 얘기예요.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달은 통일신라의 기록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속 기술입니다. 알 필요 없고 이 부분이에요.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고구려 고분벽화에다 박스 좀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칠지도에다 박스, 백제 금동대학로에다 박스, 이렇게만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신라 고분에서 껴묵거리 수술 때는 여기다 동그라미 금관, 이 금관을 통해서 신라의 금세공 기술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신라 금관을 보면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안에 이렇게 보면 그 금관 안에 막 미세하게 이렇게 방울들이 막 이렇게 찍혀져 있고 이러죠. 그거는 실제로 지금도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로 만들어도 어려워요. 그거를 실제 손으로 찍어낸 거니까 이건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일신라 성덕대왕 신종의 맑고 단아한 종소리를 통해 당시 통일신라의 뛰어난 금속 주조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그 성덕대왕 신종 얘기하면서 에밀레종 얘기하면서 일본의 종과 비교해줬죠. 일본의 종은 실로폰 수준이다. 이 소리가 길게 여음이 뽑아가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종은 과학이다. 아세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자꾸 침대를 가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요. 자, 고구려의 고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근데 우리 그 고분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은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백제도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초기 돌무지 무덤, 벽화가 없어요. 벽이 있어야 벽화를 그리죠. 제가 얘기했죠. 벽이 있어야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하죠. 그렇죠? 애를 낳아야 애를 혼낼 수 있어요. 비유가 이상하네요. 아무튼 벽이 있어야 돼요. 특징,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고구려 초기의 무덤 형태이다. 장군총 7층 계단식 돌무, 장군총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중후기로 가면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오는데,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있죠. 돌로 널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고구려 중후기 무덤 형태로 벽과 천장에 벽화가 남아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초기에는 생활 모습을 표현한 벽화가 그려졌고, 후기에는 불교와 관련된 연꽃이나 도교의 영향을 받은 신선, 그 다음에 사신도 등이 그려졌다. 그래서 이것도 초기에는 생활 모습에서 상징적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대표 고분과 벽화는 무용총, 각저총, 쌍형총, 사신도, 강서대묘, 이런 것들이 있다. 백제의 고분으로 봅니다. 한성시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역시 벽화가 없죠. 석촌동 고분이죠. 고구려 초기 돌무지 무덤 형태가 비슷한 것을 통해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고, 서울 석촌동 고분이 대표적인 고분입니다. 웅진시기로 가면 벽돌 무덤이 만들어지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널방을 벽돌로 만든 형태이다. 이게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은 정말 자세히 했었죠. 무령왕릉은 송산리 7호분이죠. 1971년 고분 배수로 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돼서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송산리 7호분. 무령왕릉은 송산리 고분굴의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벽돌 무덤으로 피장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묘지석이 있고,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어떤 게 중요하죠? 여긴 벽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벽화가 없어요, 무령왕릉. 그리고 그 무령왕의 그 관이 일본산 금송이죠. 일본산 소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중국 남조의 이게 양나라, 이렇게 좀 정해져야죠, 시간적으로 보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무덤입니다. 송산리 6호분은 벽에 사신도와 일월도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고, 무령왕릉은 무령의 왕비와 무덤으로 지석, 금관, 귀고리 등이 출토됐어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역시 바뀌죠, 백제의 고분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벽돌 무덤도 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이 한자로 뭐예요? 석실분 이러죠. 벽돌 무덤이 뭐예요? 전축분 이러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벤다이어그램으로. 석실분 안에 전축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축분은 100% 다 석실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벽돌 무덤이라는 게, 그 벽돌 무덤, 벽돌을 뭐로 쌓은 거예요? 돌방을 벽돌로 쌓은 거죠. 이 돌방을 벽돌로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굴식 돌방 무덤 안에 벽돌 무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벽돌 무덤은 100%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렇죠?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인 중에는 벽돌 무덤이 아닌 것도 많죠. 지금 이 말 이해돼요? 굴식 돌방 무덤 중에는 벽돌 무덤이 아닌 것도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개념 설명할 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석실분이다, 이러면 X예요.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석실분이다. 석실분은 맞죠? 무령왕릉도 석실분이에요. 근데 뭐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석실분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뭐라고만 해야 돼요? 전축분이라고만 해야죠. 그죠? 벽돌 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지, 굴식 돌방 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벽돌 무덤이에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게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죠. 근데 벽돌 무덤은 100%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렇다고 굴식 돌방 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공주 송산리 고분 이런 게 대표적인 굴식 돌방무덤. 자, 백제의 고분 사비시기로 가면 굴식 돌방무덤 벽화가 있어요. 특징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고분이 제작되었고 이게 굴식 돌방무덤은 대부분 다 작아져요. 규모가. 처음에는 다방 그러니까 여러 방에서 뭐 두 방으로 그다음에 외방으로 이게 다 규모가 작아집니다. 다운사이징 되죠. 그렇죠? 다운사이징. 이게 사람은 다운사이징 된다는 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동차도 다 CC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운사이징 되죠. 규모가 작아져야 세련미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규모가 작아져야 세련미가 생기는 거. 부여 능산리 고분 1호분 사신도 연꽃무늬 등 벽화가 그려져 있다. 신라의 고분은 돌무지 덧널무덤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도굴이 안 돼.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껴묵거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벽화는 없다. 천마총, 호우총, 황남대총, 금관총, 서봉총 이런 것들이 있죠. 통일 이후에는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이 만들어져요. 통일 직전부터 굴식 돌방무덤이 조성되었으며 이게 이제 중요하죠. 통일신라 시대의 굴식 돌방무덤에서만 나타나는 둘레돌 설치. 여기에 12진상을 조각하는 것.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이 나타났고 대표적으로 김유신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괴릉도 있고 성덕대왕릉도 있고 그렇죠. 화장이 유행하기도 해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문무왕릉, 대왕암이 바로 이 화장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다에 있는 해중릉. 자, 그 다음에 삼국의 고분벽화는 뭐 이거는 넘기고요. 발해의 고분 굴식 돌방무덤이에요. 정해공주묘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모주림 천장. 우리가 해모 이렇게 외웠죠. 해모. 그 다음에 효벽. 이거 뭐야? 정효공주묘는 벽돌로 무덤벽을 쌓아 당나라 양식과 고구려 양식의 평행 고임 구조가 결합된 형태이다. 말 더럽게 어렵게 써놨네. 효벽. 효벽, 해모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다음에 고대의 도성을 좀 볼게요. 고구려는 졸본 지역에 이제 오녀산성 이게 이제 최초의 도읍지로 보여지고 이 만주 지안시에는 이제 국내성과 환도성이 있어요. 유리왕 때 이 오녀산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긴 거죠. 평지성이라고도 하고요.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할 때 건설한 방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국내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성. 외성이죠, 외성. 국내성의 바깥 외성. 이걸 이제 환도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양에 안악궁터가 있어요. 장수왕이 평양 천도 이후 거처한 궁궐. 남진 정책의 상징성을 반영한다. 평양성도 있어요. 평원원 때 천도했고 나성이 축조됐고 내성과 북성, 중성, 외성의 4개성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고구려의 평양성. 북성, 중성, 외성. 내성, 그러니까 내성부터 내성, 북성, 중성, 외성 이게 4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 한성식이 위례성이죠. 최초의 도성이고요. 풍납토성 이게 북성이에요. 북성. 몽촌토성 이게 남성이죠. 풍납토성 이런 거 들어봤죠?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몽촌토성. 뭐 안 되면 어떻게 지하철역이라도 좀 이렇게 보세요. 이게 북성이고 이게 남성이에요. 양성체제. 이건 평지성 상성은 몰라도 돼. 공산성. 웅진성이죠. 계로왕 전사 후 천도했다. 공진 공산성에는 백제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왕궁터가 발견되었으며 자체 방어가 가능한 산성이었기 때문에 사비와는 달리 별도로 뭐가 없었다. 나성이 없다. 공산성에는 나성이 없다. 사비에는 나성이 있는데 공주에는 나성이 없다. 자, 사비시기 부여 나성. 사비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고 부소산성. 유사시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평상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즐기는 비원으로서의 구실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 고대의 도성입니다. 신라 금성. 기원전 1세기 중반에 축조된 토성이고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고요. 월성 2세기 초반 축조됐고 나성 대신 사방에 산성을 쌓아 도성을 방어했다. 임해전 태자가 거처하는 동궁 문무왕 때 축조된 것이라고 보여주고요. 이게 안압지 할 때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월지 임해전 옆에 있던 연못으로 조선시대의 안압지로 불렸다. 이 안압지가 바로 월지라고 하는 거예요.
상경 용천부 발해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축했고 남북으로 주작대로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온돌 시설이 발견되기도 한다. 고대의 사찰입니다. 부여 능산리 부여 능산리 절터죠. 창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한 성왕을 위해 창건한 사찰의 터다. 익산 미륵산은 무왕 때 건립된 것이고 백제 중흥지가 반영되었다. 황룡산은 진흥왕 때 건립되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부여 능산리 절터 이게 이제 결국 그 왕흥사 이 능산리 절터에 있는 이 왕흥사가 이게 이제 발견되는 것 때문에 그 원래는 이게 이제 무왕 때 창건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95년에 이게 발견되면서 이게 창왕이 만든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왕사가 창왕 때 만들어졌냐 무왕 때 만들어졌냐 이게 아직도 논쟁이죠. 익산 미륵산은 뭐 무왕 때 건립된 게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여 능산리 절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왕사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왕사가 원래는 무왕 때 건립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995년에 이 여기서 석조 사리감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제 창왕의 누이가 자기의 아버지 그 성왕을 그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이 절을 지었다라고 해서 학계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왕사를 창왕이 만들었느냐 무왕이 만들었느냐 이거죠. 부여왕사.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나오네요. 불국토의 이상을 표현한 사찰이고 석굴암은 인골석굴사원 인공석굴사원이죠. 아름다운 비례 균형의 조형미를 갖추고 있고 경동왕 때 김대성의 발원으로 건립되었다. 이것도 김대성의 발원으로 건립돼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불국사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의 탑입니다. 고구려는 주로 목탑 양식이 발달하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아요. 백제에는 두 개의 석탑이 있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둘 다 아주 중요한 탑입니다. 특히 이 소정방에 평제탑, 평제문이 써져 있어서 이걸 평제탑이라도 불렀죠. 소정방이 누구예요? 나당 연합군 그 당나라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 소정방이죠. 신라 상대는 황룡사 9층 목탑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이런 게 있다.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전탑이 아니고 전탑을 모방한 거죠. 화강암을 벽돌처럼 잘라서 만든 탑이에요. 신라 중대는 이중기 단위의 3층 탑, 3층으로 쌓는 석탑 양식이 유행했고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다보탑, 화엄사 4사지 3층 석탑 이 다 우리가 이 그림까지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신라 하대에는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유행해요.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이건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승탑이 유행하고 흥법사 영과성탑, 태안사 적인선사 승탑, 쌍봉사 청감성 승탑. 탑비도 유행을 하죠. 발해의 유일한 탑은 영광탑이에요. 이거는 전탑이죠. 발해의 유일한 탑은 무슨 탑이에요? 전탑이에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석탑이다 이래서 틀린 거죠. 발해의 영광탑은 뭐다? 전탑이다. 전탑은 뭐를 쌓은 탑이에요? 벽돌로 쌓아 만든 탑이죠. 자, 불상을 갑니다. 삼국 공통으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보면 여기다 현관펜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북조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강인한 인상과 은은한 미소에는 고구려의 독창성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땐 더 자세히 배웠죠. 뭐 긴 얼굴, 두꺼운 법이, 뭐 후광이 있고 뭐 이런 걸 배웠죠. 백제 서산마의 삼존상, 백제의 미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고 경주 배동 석조열의 석불입상, 신라의 조각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 석굴암 본전불과 보살상, 이 석굴암 본전불이 중요하죠. 비로자나물도 있는데 이게 하여튼 본전불이 너무 중요해요. 발해 이불병자상,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고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 공예, 석조물, 무령왕릉비 받침돌, 이게 귀부라고 하죠. 불국사 석등, 화엄사 각항전 앞에 석등, 법주사 쌍사자 석등 등이 있다. 범종이라고 해야죠. 범종. 상원사종. 이 상원사종이 성덕왕 때 만들어진 현존 가장 오래된 종이에요.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아름다운 비천상 무늬가 유명하다. 성덕대왕 신종은 해공왕 때 완성이 되고 봉덕사 종이라고도 불렀어요.
봉덕사라는 절에 있어서 지금은 경주박물관 앞쪽에 있죠. 경주박물관. 자, 발해입니다. 자기가 유명하죠. 자기공예가 발달하여 당에 수출하기도 했고, 벽돌과 기와 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연꽃무늬 장식이 있어요. 이 와당이라고 해서 수막새 무늬가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돌사자상 정해공주 묘에서 출토된 수막새 무늬가 아니죠. 수막새가 유명합니다. 이 와당이. 그러니까 와당은 이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이게 둥그렇게 놓는 거예요. 정해공주 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당의 돌사자상과 비슷한 모습이다. 글씨 고구려 광개토대왕릉 비문, 그 다음에 백제는 무령왕릉 매직권, 통일신라는 김인문, 김생, 요구길 이런 사람들이 글씨를 잘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림은 신라의 천마도가 유명하고요. 통일신라에서 했던 황룡사 벽화가 유명합니다. 이게 솔거가 그린 노송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음악가 무용, 고분벽화에서 춤추는 장면, 검은고를 타는 모습 등이 보이고,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제작했어요. 백결, 검은고의 명인이고 방아타령을 제작한 신라 사람입니다. 가야의 우룩은 가야금을 제작했죠. 이 가야의 우룩 같은 경우는 대가야가 멸망할 즈음에서 신라로 이렇게 들어가죠. 신라의 음악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죠. 12악곡 이런 걸 제작하면서.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 당악이 수용돼요. 귀족계층에 정착이 되고 향악이 발전합니다. 고구려 백제 악기와 음악이 수용돼 신라의 악기 음악과 융합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마지막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삼국의 문화가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고 통일신라의 문화가 하코 문화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백제의 문화를 좀 한번 보죠. 백제는 삼국 중에서 일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아직기, 왕인, 단양이, 고안무, 놀이사치기, 해총, 아자태자, 관륵 다 외우시면 돼요. 아직기, 일본 도도태자의 스승이었어요. 근초왕 때 사람이고요. 왕인은 천자문, 논어 등의 경서를 전하고 가르쳤고, 단양이, 고안무는 무령왕 때 파견된 오경 박사입니다. 놀이사치계는 불경과 불상을 일본에 전달했고 성왕 때죠. 해총은 계율종을 전파했고, 아좌태자는 쇼토쿠 태자의 초상을 그린 사람으로 유명해요. 관륵은 천문역법 지리에 관한 책을 전달했다. 이건 무왕 때 사람입니다. 자, 영향을 좀 보죠. 일본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호류사, 백제, 관음상 등의 영향을 주었고,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이 건너가서 백제 가람양식이 형성돼요. 백제 가람양식은 사원 건축 양식이라는. 또한 일본 아스카 문화 형성에 삼국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건너가 어떤 문화를 만든다? 아스카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아스카 문화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은 백제다. 고구려 문화의 전파입니다. 해자, 승룡, 담징, 해관, 도징, 도현 등이 있어요. 해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우리는 다른 의미로 해자를 쓰죠. 해자 푸페 이런 말 쓰죠. 승룡, 역학, 천문, 지리학 전파. 담징, 유교의 오경과 그림을 가르쳤다. 종이 먹 제조법 전달했고, 이게 맷돌 제조법 이런 것도, 맷돌 사용법 이런 것도 전파시키죠. 호류사 금당벽화를 제작하기도 되고, 해관은 삼론종을 개조해서 해관입니다. 삼론종을 개조해서 불교를 전파했고요. 도징 삼론종 전파했고, 해관 도징이 삼론종 전파예요. 도연이라는 사람은 일본 세기를 저술했던 사람입니다. 영향,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산리 고분벽화와 모두 같아요. 이거 뭐의 영향도 있어요. 무용총 벽화. 두 개의 영향. 그 다음에 신라 쪽은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죠. 신라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신라는 일본과 문화교류가 적었고, 신라는 일본의 조선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축제술. 그래서 이 일본에 가면 한인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그런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다 신라 사람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 통일신라의 문화 전파는 일본에서 파견된 사신을 통해 이루어졌고, 원효, 강수, 설총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불교, 유교 문화를 전파했다. 심상이라는 사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화엄사상 이걸 전파하면서 일본의 왕권 전제화에 기여했다. 화엄사상이 넘어가면 뭐가 전제화돼요? 왕권이 전제화되죠. 왕권이 강화돼요.
통일신라 문화는 8세기 일본의 하쿠오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하쿠오 문화는 바로 일본의 8세기 때 문화를 하쿠오 문화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삼국의 고분 양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돌로 한 개 이상의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무덤이다. 돌방을 통로로 연결하여 앞방과 널방으로 구분한다. 이게 뭐예요? 돌로 한 개 이상의 널방을 만들고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죠. 이건 굴식 돌방 무덤. 나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묵거리를 넣고 목각을 짜고 그 위에 넷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내부에 벽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이나 껴묵거리를 넣고 목각을 짜고 넷돌을 얹은 다음 그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목각으로 덧널을 만들고 위에다 돌을 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굴식 돌방 무덤, 나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네요. 자, 가 대표적인 무덤으로 천마총, 금관총. 천마총과 금관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가는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안 돼요. 이건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을 취하고 있는 무덤. 가 통일 이전에 신라에서 주로 만들어졌다가 통일 이후 사라진다. 아니죠. 통일 이전에 만들어진 무덤 양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바뀌어 있는 거죠. 나 도굴의 위험이 적어. 그렇지. 이게 답이야. 나는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도굴의 위험이 적대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나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제작한 무덤들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은 제가 무슨 무덤이라고 그랬죠?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은 무덤 양식으로 보면 굴식 돌방 무덤 형태를 띠고 있죠. 이건 벽돌 무덤이라는. 벽돌 무덤은 형태로 보면 형식으로 보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 굴식 돌방 무덤이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랬죠.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아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제작되었다. 이러면 틀려요. 굴식 돌방 무덤은 중국 남주의 영향을 준 게 아니라고.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건 무슨 무덤만? 굴식 돌방 무덤 중에 벽돌 무덤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왕릉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왕릉은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 왕릉은 피장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덤이다. 무령왕릉. 벽화 없어요. 벽화 없어요. 왕릉 주위에 돌레돌 쌓고 12진상 조각하는 건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 왕릉의 천장은 모주림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덤의 구조는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게 맞아요. 벽돌 무덤이니까. 말 꾸미개 장식에 천마의 그림이 그려진 것은 천마총이고 천마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천마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연결이 잘못됐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밑줄 친 이들이 등장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들은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했다. 그럼 호족이에요. 호족이 등장한 시기는 고려, 조선, 그러니까 신라 하대. 신라 하대.
그럼 신라 하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 신라 하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태학 박사 이문진이 왕명을 받아 신집 5권을 만들었던 시기는 어느 왕 때야? 이건 영양왕 때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구려 시기네. 전탑 양식의 분황사 탑이 만들어졌다. 전탑 형식의, 전탑 형식이라고 하면 맞죠. 분황사 모전석 탑은 선덕여왕 때라고 하죠. 북방 가마의 기술이 도입되어 분청사기가 무슨 난리도 아니네. 분청사기는 13세기 중엽서부터 15세기 때까지. 선종의 영향을 받은 승탑과 탑비, 이게 신라 하대 때 모습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시간도 말도 안 되는 설명들. 자, 8번. 통일신라 시대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석탑은 다각 다층탑이다. 아니에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 안정감을 주는, 이 다각 다층탑은 고려 시대 때 석탑의 특징이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건축이나 주종, 종을 만드는 거죠. 종사하는 사람들도 남아라는 벼슬을, 관등을 받았다. 맞아요. 가야금 하나로 연주되던 시대에 비해 악기가 다양해지고 악기 편성이 풍부해졌다. 그렇겠죠. 통일신라가 되면. 굴식 돌방무덤이 발전하여 봉토를 호석으로 두르고 그 호석에는 12진상을 조각하였다. 이게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무덤 형태죠. 오케이 바리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고려의 문화로 넘어갑니다.